손흥민이 떠나자 토트넘이 12위로 추락하며 감독 경질 사태까지 터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런던 북부의 명문 구단 토트넘 핫스퍼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위라는 충격적인 순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프랭크 감독의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영국 현지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에요. 지난 여름 손흥민이 LAFC로 떠난 그 순간부터 토트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팀의 심장이자 뇌였던 선수가 사라지면서 구단 전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시작된 연패 행진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1대4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럽 무대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3대5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마저 희미해졌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홈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풀럼이라는,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보다 전력이 한참 미치라고 평가받는 팀에게 0대1로 완패한 거예요. 최근 7경기를 분석해보면 1승 1무 5패라는 참혹한 전적이 나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이런 성적을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컨디션 난조나 부상자 속출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은 리그 12위까지 추락했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순위인지 설명하자면 토트넘이 원래 매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구단이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상위 6위 안에는 들어야 하는 팀이 중위권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펼쳐질 일정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가 프랭크 감독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뉴캐슬 원정이라는 건 토트넘에게 정말 악몽 같은 장소거든요. 통계를 보면 2021에 이 시즌 이후로 단 한 번도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경기장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귀신 들린 곳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게다가 뉴캐슬은 현재 공식전 5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가 공개한 프랭크 감독의 후임 후보 명단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입니다. 현재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포체티노는 토트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감독이에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맡아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던 명장이거든요. 포체티노 시절 토트넘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축구를 펼쳤고 손흥민도 바로 이 시기에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리버 글라스너, 안도니 이라올라, 마르코 실바 같은 현역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글라스너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라올라는 본머스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전술가로 평가받죠. 마르코 실바는 풀럼을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강팀으로 만든 명장입니다. 이런 감독들이 거론되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후보 명단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포스테코글루는 올 시즌 초반에 토트넘에서 경질당한 감독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해고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건 일반적인 축구 비즈니스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거든요. 게다가 에릭 텐 하우라는 이름도 명단에 포함됐는데 텐 하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논란 끝에 쫓겨난 감독이라 더욱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브랜던 로저스 전 셀틱 감독까지 물망에 오르면서 토트넘의 감독 선임 과정이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후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질이 바로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술적 능력이나 경력은 부차적인 문제고 드레싱룸을 장악하고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토트넘의 현재 위기가 전술이나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팀 내부의 리더십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걸 구단 수뇌부가 인정한 셈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토트넘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10년 커리어를 돌아봐야 해요. 2015년 여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처음엔 그저 유망한 윙어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단순한 득점원을 넘어서 팀의 정신적 지주로 성장했어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 주장 완장을 차게 되면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죠.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을 때 했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 자체가 리더십이다라는 철학을 밝혔거든요. 손흥민은 정확히 그런 타입의 주장이었어요. 화려한 연설이나 과격한 제스처로 팀을 이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매일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떠나고 경기장에서는 90분 내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료들을 감화시키는 리더였던 거죠.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카리스마를 연출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인터뷰에서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감독과 팀을 위해 뛰게 만드는 힘이 있다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이런 타입의 리더십은 정말 드문 거거든요. 손흥민의 리더십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절대 팬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승리한 경기 후에는 당연히 인사하지만 패배한 경기 후에도 팬석 앞으로 가서 박수를 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토트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태도가 젊은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루카스, 베르이발 같은 선수들도 손흥민을 따라 팬들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갖게 됐죠.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력을 분석해보면 손흥민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더 명확해집니다. BBC 스포츠의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시즌 손흥민, 도미닉 솔랑케, 제임스 매디슨, 데안 쿨루셉스키 이 4명이 합쳐서 무려 8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득점과 어시스트를 합친 수치인데 이 정도면 팀 전체 공격력의 핵심을 이 4명이 책임진 셈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LAFC로 떠나고 솔랑케와 쿨루셉스키마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제대로 뛰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공격력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공격력 감소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팀 내부의 기강과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풀럼과의 홈 경기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페드로 포로가 경기 후 팬석으로 인사하러 가던 동료 베르이발에게 화를 내며 유니폼을 벗어던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거든요.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팬들은 0대1로 패배한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려고 남아있었는데 포로는 팬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더 나쁜 건 프랭크 감독마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이미 죽은 토트넘의 관 뚜껑까지 닫혔다는 신랄한 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했어요.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은 페드로 포로는 소셜미디어에 마지못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토트넘 선수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의 핵심 주제는 팬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선수들 스스로도 팬들과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긴급회의에서 선수단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선수들이 센터 서클에 함께 모여서 단체로 경기장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팬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선수단의 결속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손흥민 같은 진정한 리더의 존재라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후임 후보로 다시 거론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현재 카타르 리그에서 활동 중인 라몬 베가는 프랭크 감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을 너무 자주 바꾼다. 반면 포스테코글루는 한계가 있었을지언정 자신의 축구 철학을 끝까지 고수했다. 선수들은 그런 확고한 기준과 일관성을 원한다는 게 베가의 분석입니다. 베가는 계속해서 감독이 드레싱룸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성공하기 어렵다. 프랭크 감독에게는 필요한 단호함과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이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게 프랭크 감독은 분명 좋은 사람이고 전술적 지식도 풍부하지만 선수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실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의 평가처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감독을 위해 뛰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의 전술이 때로 너무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선수들은 그의 방향성을 믿고 따랐습니다. 에릭 텐 하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텐 하흐는 유럽 축구계에서 성격이 강하고 파워풀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텐 하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의 갈등, 제이든 산초와의 불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자신의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스타라도 팀의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배제하는 단호함을 보여줬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그런 타입의 감독을 원한다는 건 현재 선수단이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인지를 방증하는 거예요. 토트넘 팬들은 현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경질했던 감독을 다시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구단이 인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나 선수 영입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라는 거죠.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샤비 에르난데스의 이름도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이자 최근 카타르 알사드를 거쳐 바르셀로나를 지휘했던 샤비는 리그 운영 능력과 팀 리빌딩 경험을 갖춘 감독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샤비의 티키타카 축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의 명성과 카리스마는 분명 드레싱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샤비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가 보여준 건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전술적 완성도였어요. 드레싱룸을 철권 통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선수들과 소통하며 이끄는 타입이었죠. 이게 프랭크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샤비가 토트넘에 와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팀을 운영한다면 현재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결국 지금 토트넘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수단 내부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팀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손흥민이 떠난 후 선수단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도 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과 안정성의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수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경기가 끝나면 서로 다투고 주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토트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슈퍼스타를 영입하고 아무리 훌륭한 명장을 데려와도 팀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로 뭉치기 어렵다는 거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장 위의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태도와 습관에서 나왔어요. 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동료 선수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말없이 본보기를 보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거대한 리더십을 만들어낸 거죠. 루카스 베르이발이 팬들에게 인사하려고 했던 것도 손흥민에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신인 시절부터 베테랑이 된 후까지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승리한 날에도, 패배한 날에도, 컨디션이 좋을 때도, 부상으로 고생할 때도 항상 팬들 앞으로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본보기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팬들과 충돌하고 감독의 전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리그 12위라는 순위는 단순히 전술적 미숙이나 선수 개인의 기량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팀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내일 펼쳐질 뉴캐슬 원정 경기는 프랭크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그의 경질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누가 오든 간에 토트넘의 재건은 반드시 리더십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술판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고 선수 영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팀 내부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손흥민이 12월 21일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LAFC의 일정상 짧은 휴식 기간 동안 영국을 찾을 계획인데 그때 토트넘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팀일까요? 손흥민의 공백이 이렇게 클 줄은 아마 토트넘 구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골과 어시스트로 측정되는 수치적 공백보다 훨씬 더 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공백이 팀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나 텐 하우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감독이 오더라도 손흥민이 남긴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단순히 한 시즌의 부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단의 정체성과 문화 자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10년 동안 만들어온 문화, 즉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팬들에 대한 존중, 동료들에 대한 배려, 끊임없는 자기관리 같은 가치들이 그가 떠나면서 함께 사라진 거죠. 새로 부임할 감독이 누구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페드로 포로 같은 선수가 팬들에게 유니폼을 던지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팬들과 소통하는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포체티노가 만약 정말로 복귀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토트넘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손흥민과 함께 일했던 경험도 있으니까요. 포체티노는 손흥민을 단순한 윙어에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성장시킨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손흥민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체티노는 현재 미국 대표팀을 맡고 있고 2026 월드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실제로는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포스테코글루를 다시 데려오거나 텐 하우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는 미지수예요. 포스테코글루는 분명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었지만 그의 전술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과 공격적인 전개는 잘 풀리면 환상적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텐 하우는 강력한 통솔력을 가졌지만 선수들과의 관계 관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요. 이런 감독들이 과연 토트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해답은 어쩌면 감독이 아니라 선수단 내부에서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같은 리더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현재 팀 내의 누군가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해요. 제임스 매디슨이나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나서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에서도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MLS는 프리미어리그보다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지만 손흥민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리그 수준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프로페셔널리즘 말이죠. 토트넘 팬들 중 일부는 손흥민이 떠난 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34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그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공백이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거죠. 단순히 골을 넣어주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다는 걸 그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차세대 리더를 육성했어야 했는데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손흥민이 영원히 토트넘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그가 떠나도 누군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더십 승계에 완전히 실패한 셈이죠.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토트넘은 단기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모두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캐슬전을 이기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해요.
그리고 감독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선수단에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팀의 문화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만들어 놓은 프로페셔널한 문화를 복원하고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육성해야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